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지난 16일 싱가포르와의 치열했던 경기에서 5대 0이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우리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습니다. 이번 승리는 단순한 점수 차이를 넘어 대표팀의 탁월한 경기력을 여실히 보여주었죠. 이후 대표팀은 중국과의 다음 경기를 위해 출국했는데요. 이번에는 중국 선전에서 경기가 열립니다. 선전은 홍콩 바로 위에 위치한 많은 여행자들이 즐겨 찾는 도시입니다. 통상적으로 중요한 경기는 베이징 같은 대도시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엔 선전에서 대한민국과 중국의 치열한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에요. 특히 홍콩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 덕분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선전은 이번 경기에 더욱 분위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홈 경기에서 거둔 대승을 발판 삼아 중국과의 경기에 임하게 되는데요. 그 경기에서 후반전에 펼쳐진 득점 향연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싱가포르가 강력한 저항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대한민국 선수들은 경기 내내 우위를 점하며 실력 차이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대표팀의 다음 상대인 중국은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항상 만만치 않은 상대로 꼽히지만 대한민국 대표팀은 이번에도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중국은 같은 조에서 1승을 기록하며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태국과의 경기에서 2대 1로 역전승을 거두며 좋은 출발을 보였죠. 중국이 최근 몇 년간 약간의 하향세를 보이긴 했지만 동북아시아에서는 여전히 강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국과의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바였고, 이 승리로 인해 중국은 한국과의 경기에 좀 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태국과의 경기에서 초반에 고전했지만 결국에는 교체 카드가 효과를 발휘하며 승리를 가져갔죠. 이번 경기에서 대한민국은 FIFA 랭킹 24위, 중국은 79위, 태국은 11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155위로 조에서는 대한민국이 가장 우세한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 경기에서 중국과 태국의 2위 싸움이 될 것인데 중국이 1차전에서 기선을 제압하며 최종 예선 진출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싱가포르를 상대로 5대 0으로 대승을 거두고 중국과의 중요한 경기를 위해 출국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중국의 선전에서 열리며 많은 여행자들에게 친숙한 홍콩 바로 위의 도시입니다. 대표팀은 19일 아침 대한항공을 이용해 출국했고, 이는 중국에서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전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는 단순히 점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경기에서 대표팀은 경기력 면에서도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중국과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더해주었습니다. 특히 경기 중에 나온 5골 모두 다양한 선수들에 의해 성공적으로 득점되었으며, 이는 대표팀의 다양한 공격 옵션을 보여주는 좋은 예였습니다. 이제 중국과의 경기가 초점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현재 한국과 동일하게 1승을 기록하며 조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1차전에서의 역전승은 중국이 여전히 강력한 대표팀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은 한국에게도 중요한 경기가 될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을 상대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번 경기는 조에서의 순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기의 준비는 중요합니다. 한국 대표팀은 신중하게 경기에 임하면서도 선수들의 부상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 같은 주요 선수의 부상은 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중국 대표팀은 경기가 어렵게 흘러가면 거친 플레이를 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저희 대한민국 대표팀은 중국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승리 이상의 전략적인 플레이와 선수들의 부상 방지에 있습니다. 중국이 홈 그라운드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므로 그들의 강한 의지와 함께 거친 플레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대표팀은 냉정하고 지능적인 플레이로 상대의 공격을 피하며 경기를 주도해야 합니다. 특히 김민재 선수와 같은 중요한 선수들의 경우 올해 이미 많은 경기에 참여해 피로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선수들의 거친 플레이에 노출되면 부상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 선수들은 리그로 돌아가 다시 많은 경기를 치러야 하며 아시안컵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상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 선수들이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 팀의 핵심 선수들,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에게 집중적인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수들이 크게 다치게 되면 내년 아시안컵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부상 방지는 필수적입니다. 이전에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을 앞두고 치러진 중국과의 마지막 평가전에서 황소영 선수가 중국 선수의 거친 태클로 무릎을 다쳐 월드컵에 참가하지 못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승리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 한편 이번 한국과 중국의 경기가 치러지는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는 6만 석 규모의 대형 스타디움으로 이미 4만 석이 판매되어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많은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러지게 되어 더욱 열정적이고 긴장감 넘치는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티켓이 하루 만에 모두 팔려나가는 현상은 중국 팬들의 열정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간 중국 대표팀의 성적이 좋지 않아 팬들의 관심이 다소 줄어들었었지만 태국전에서의 승리로 다시 관심이 살아났습니다. 한국 팀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이번 경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호기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중국 언론의 시각은 더 현실적입니다. 중국의 유력 스포츠 매체 텐센트 스포츠는 한국 대표팀의 가치를 강조하며 손흥민 선수 한 명의 가치가 중국 선수 2-3명보다 더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대표팀 전체의 가치는 약 2억 유로로 추산되며 중국 대표팀은 이에 비해 약 110만 유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격차는 경기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대표팀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선수로는 중국의 호날두로 불리는 우레이 선수가 꼽히는데 그의 몸값은 약 200만 유로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수치는 중국 대표팀이 한국 대표팀과 경기에서 직면하게 될 기량의 격차를 보여줍니다. 손흥민 선수의 몸값은 약 6천만 유로에 달하며 이는 한국과 중국 대표팀 간의 기량 격차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역대 전적에서도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 22승 12무 2패로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안증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졌을 정도로 한국의 압도적인 성적을 나타냅니다. 비록 2010년 이후 두 차례의 패배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한 드문 승리는 2017년 3월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의 1-0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중국을 상대로 한 4번의 경기에서 한국은 3승 1무를 기록하며 중국전 4연승을 노릴 만한 상황입니다. 2026 월드컵 예선에 참가하는 다른 팀들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특히 한국 감독들이 이끄는 팀들, 즉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김판곤 감독의 말레이시아,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등이 있습니다. 이 팀들은 한국과 같은 조에 있지는 않지만 한국 감독들이 지휘하는 만큼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말레이시아는 이미 2차 예선에서 1차전 승리를 거둬 2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최근 키르기스탄을 상대로 4-3으로 승리를 거뒀으며 이것은 피파 랭킹에서 97위인 키르기스탄을 상대로 137위인 말레이시아가 격차를 극복한 의미 있는 승리였습니다. 다음 상대인 대만은 피파 랭킹이 152위로 더 낮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게 또 다른 승리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